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소 이 채널을 자주 애용해오던 한 구독자입니다. 댓글도 남겨보고 남의 집구석에서 돌아가는 쌍스러운 일들에 욕을 퇴 뱉어버리고 싶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제가 여기다가 제가 겪은 쌍스러운 그 일을 적어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남 삼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들한테까지 엄청난 예쁨을 받고 자란 남자였습니다. 부모한테 받는 내리사랑으로도 모자라 시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시골에 가면 딸부잣집에서 귀엽고 태어난 아들이라며 여기저기 집안의 복덩이란 소리를 엄청나게 받고 자랐다고 해요. 한마디로 주변에서 자신을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바라봐주는 사람들밖에 없어 아주 복에 겨운 유년 생활을 보낸 사람이었죠. 저희 둘 다 지금 30대 초반인데 결혼한다고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와 여자자매 셋이서 엉엉 울었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장가가는 결혼식장도 아니고 단지 결혼하고 싶다며 인사하러 데리고 온 저를 보자마자 세상 다 뺏긴 사람들 마냥 떨떠름해 하시더니 귀엽고 남편의 입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려 하는데 앞으로 서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철모르는 소리를 하자 시모의 눈물 수도꼭지가 갑자기 틀어지더니만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들이 줄줄이 섭섭하다고 울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첫째 시누이랑 둘째 시누이는 이미 결혼해서 애도 낳은 상태였는데 지들 시집갈 적은 생각을 못하는 건지 남동생 옆에서 뻘쭘하게 서 있는 저를 본체만 차며 지들 동생 장가 못 보낸다고 울어제끼는데 세상에 이런 집구석도 있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가 딱 1년하고 7개월 정도 전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결혼 허락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너무 헷갈려서 남편과 도저히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별을 결심했었어요. 아, 물론 시댁에서 오는 여자들한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집 구석에는 시집을 가지 말아야겠다는 확고한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시댁에서 뭔 말을 어찌하고 설득을 한 건지 남편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다시금 시댁을 어렵게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누이들은 아예 제 눈에 보이면 안 된다는 명령을 받기라도 한 건지 그날 내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만 같이 만났는데 아휴 우리가 지난번에 주책이어서 널 볼 면목이 없었다. 우리 딸들도 아마 그래서 오늘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워낙 귀하고 예쁘게 키운 자식이라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울적해서 우리가 주책맞게 눈물을 흘렸지 뭐야.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라면서 지난날의 뻘짓에 대한 쪽팔림도 스스로 언급을 하셨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니 저도 제가 뭐라고 굳이 다시 불러 좋게 변명을 하실까 싶어 오히려 속사정을 말씀해 주신 게 감사했죠. 나름 그날 시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보았고 분명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결혼을 확정했고 탄탄대로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을 할 때까지 남편이 얼음장을 놓았는지 뭐 저는 따로 시어머니나 시누이들하고 연락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혼자서 신부된다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드레스 입을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정부 제재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을 올리는 날만 고대했고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이했던 결혼 후 어버이날 그때부터 조짐이 이상했어요. 결혼식 끝나고서 모든 식이 정리된 그 순간에도 저와는 가벼운 인사 말고는 나눌 생각을 하지 않던 시누이들이 제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남편이 들어가 있는 시댁 가족 단톡방에다가 그 사실을 말했나 본데 그 순간 시누이들이 하나같이 남편한테 제 카톡을 알려달라 연락을 해왔으며 남편은 생각 없이 그 카톡을 알려줬는데 시누이들이 제 카톡 아이디를 받자마자 우르르 연락을 한 겁니다. 전 그날 무슨 카톡 전쟁 터진 줄 알았네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남편은 들어가 있는 자기들 시댁 가족 단톡방에는 저를 초대할 생각은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생한테 말하지 말고 다가오는 어버이날에 어떻게 준비를 할 거야? 라던지 어버이날에 할 거 준비는 한 거지? 우린 너만 믿는다? 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막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뭐 할 게 있겠어? 내버려 두면 애쁨 받고 싶어서 알아서 하겠지. 라면서 저 하나를 세 자매가 모인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는 지들끼리 주절주절 말을 나누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대로 말 한번 진득하게 나눠본 사이도 아니었고
아무리 윗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겨우 마주본 게 처음 상견례 때랑 결혼식장 이렇게 딱 두 번인데 언제 봤다고 기본 인사도 나눠볼 생각을 안 하고 말을 놓는 거지. 시댁이 별것 아닌데 요즘 같은 시대에 시댁 여자들이라고 며느리를 우습게 보는 건가 싶어서 화도 났어요. 결혼 초부터 시누이들 하는 짓을 보니 이 결혼 큰일 났구나 싶어 마음이 아찔하기도 했고 말이죠. 결국 저는 다가오는 그 첫 어버이날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시누이들을 봐서라도 오기로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지만 옆에서 당신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어? 누나들이 당신 대단하다고 막 치켜 세우던데? 라면서 말을 하니 제 앞에서는 예의고 막무가내로 말을 했어도 제 뒤에서는 나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괜히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부모님의 카네이션 꽃을 따로 주문 제작해서 떡 케이크랑 용돈 20만 원씩을 넣어 같이 보내드렸고요. 그도 모자라 카네이션 꽃을 사면서 낮게 꽃송이를 사서는 시누이들한테 점수를 따보겠다며 하나씩 드렸어요. 그거 가격이 낱개로는 거의 3만 원씩은 되는 건데 제 딴에는 분명 시누이들한테 안 줘도 되는 걸 기분 낼 겸 드린 거고 여기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줄 거란 기대까지 하면서 꽃을 건넸어요. 그런데 이건 미련스럽고 며느리 짓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란 미천한 인간의 큰 실수였더군요. 시부모님께 필요 없는 떡 케이크를 선물했다는 가당치도 않은 혼을 들어야 했고 자기들한테는 현금이 아니라 꽃을 줬다면서 이걸 어디다 써먹어?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나 줘야겠다. 라면서 급기야 제 선물을 저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말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버이날에 내 부모도 아닌 것들이 나한테 현금을 받겠다고 번갈아 카톡을 보내면서 이 사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 보여서 답장을 안 하고 지들끼리 나누는 카톡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요, 큰 시누이가 제가 답장이 없는 것을 보고는 너 내 말 씹니? 라고 카톡을 보냈길래 서로 대화 나누시기 바쁘신 것 같아 보고만 있었습니다. 라며 우회적으로 답하기 귀찮았다는 말을 적어서 보내자 갑자기 시어머니를 그 단톡방에 초대를 하셨어요.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셋, 한마디로 시어머니 넷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서 완전히 혼자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방인이자 며느리로 들어와 있었고요. 결국 저는 그 단톡방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먹기도 싫은 떡케이크를 선물할 바에야 그냥 현금으로 네 시누이들한테 좀 나눠주지 그랬냐? 나는 희대상스러운 소리를 듣고야 말았네요. 내가 정말 살다 살다 어버이날에 시누이들 현금 용돈까지 주라는 시어머니는 또 처음 봤고 그걸 쪽팔린 줄도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강요하는 시누이들도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하고는 카톡장을 닫아버렸어요. 그 단톡방 알림은 무음으로 해놨고 마음 같아선 확 방을 탈퇴하고 싶었으나 시어머니까지 들어오셨으니 어쩔 수 없다면서 혼자 궁시렁대며 기분 나빠하고 토라질 수밖에 없었네요.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 어버이날을 챙겨줘서 저는 남편과 같은 금액 안에서 시부모님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돈을 더 써서 시누이들까지 꼭 몇 송이로 기분 좋으라고 생생을 내봤던 건데 남편은 우리 친정으로부터 그저 고맙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이쁨을 받았으나 저는 시댁으로부터 먹기도 싫은 이란 말과 돈 달라는 억지들을 들어야 했네요. 제가 공기업을 다니는 사람인지라 돈을 그리 적게 버는 편은 절대로 아니었고 지금 남편이랑 연봉도 비슷한 편이어서 시댁에서도 제가 돈을 곧잘 벌어오는 여자라는 건 알고 계시거든요. 시누이들부터 시어머니는 죄다 주부시고요. 주부를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설마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쉬워 보여서 이왕 많이 버는 거 자기들한테 좀 선심 쓰듯 쓰라는 말이었나 싶어서 오만 잡념들이 다 들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밑바닥에 있는 아랫사람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못할 말들을 속 시원히 뱉어내실까 싶어서 그 성격들이 참 속편해 보이기도 했고요. 지난해 그 사단을 겪고서 이번에 다시 어버이날이 찾아올 때까지 시누이들과 시모는 절대로 변한 것도 없었고 고쳐보려 한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져서 얼마든지 집으로 밥 먹으러 오라고 하거나 자기들끼리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찾아오라고 연락이 올 때면 회사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니 저희는 참석 안 하겠습니다. 라면서 매정하고 무뚝뚝해 보일지라도 딱 잘라내서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부터 결혼 초까지 저한테 한 말들과 짓거리들을 보면 더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도 절대로 아니었고
잘 보일 필요조차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굉장히 친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내가 내 남편이랑 결혼을 했으니 시부모님께는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를 하면서 사는 건 맞지만 그 옆에서 줄줄이 달려있는 시누이들 용돈까지 챙겨주는 호구 같은 짓은 절대로 하기 싫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남편에게도 어버이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시누들과 나눴던 카톡들 내용을 전부 다 보여주며 니네 가족들 너무한다고 손사래를 쳤고 그 때문에 남편도 자기 누나들이 좀 염치가 없다는 거 맞다면서 최대한 제 옆에서는 시모 시누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줬습니다. 명절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던 때에는 시누들이 모두 자기 시댁에 가 있고 막내 시누만 집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일만 열심히 하고서 첫째, 둘째 시누이들이 오기 전에 후다닥 제 친정으로 갔고요. 그런 식으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최대한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티를 내면서 내가 호구가 아님을 당당히 알리며 살았는데요. 이번 어버이날에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구가 아닌 걸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소름 끼치게도 시누이들하고 시모한테는 저를 응징하고 홍구멍을 내줄 약점이 되어버려 있더라고요. 이번 어버이날은 작년의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아예 안 챙겨드릴까도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이랑 다시 상의를 해서는 각자 부모님을 각자가 챙겨드리는 것으로 하자는 당연한 결론을 내렸고요. 저는 저대로 저희 부모님을 위한 선물과 용돈을 준비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시부모님을 위한 자기만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솔직히 평상시에 저희 부모님께 용돈이란 걸 자주 드리는 편이 아니었고, 또 저희 부모님은 각자 지금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지라 돈이 궁하신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나 저도 이왕이면 자식 생색을 내고 싶어서 요즘 SNS에 유행한다는 돈방석을 5만 원 지폐로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더니 나는 그렇게 못해. 그냥 현금 드리고 말래. 하면서 자기는 그냥 귀찮아서 방석 같은 거 못 만들겠다며 돈으로 시부모님께 드릴 거라고 했고요. 뭐 각자 자식마다 용돈 주는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우리는 서로의 방식에 대해서 절대로 비꼬거나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 시누이들이 SNS를 하는 줄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이 SNS를 안 하니까 시누이들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찾아내기는 더더욱 힘들었었는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 드린다고 찍어서 제 SNS에 올린 돈방석 사진을 글쎄 저희 둘째 신우가 보고서는 난리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게 왜 난리가 나는 포인트인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신우년들의 행동이지만 요약해보자면 신우는 평소 제 SNS를 알아내겠다면서 저희 동네 이름 유치를 검색해서는 그 동네에서 사진 올라오는 사람들 SNS를 전부 뒤지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밖에서 직장을 안 다녀도 그렇지 집에서 할 일이 더럽게 없었나 보더라고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랑 차별하는 거니 뭐니?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윗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니? 라면서 카톡이 날라오더니만 급기야 제 SNS 화면을 캡처해가지고는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버렸어요. 그러자 이내 줄줄이 첫째 신우고 막내 신우고 시어머니고 할 것 없이 이진년들이 우르르 또 카톡을 보내와서는 와, 지네 엄마만 신경 쓰고 우리 엄마는 그냥 돈 20만 원 주고 끝을 낸 거야? 라며 나 낳아준 내 친정엄마를 겨우 시어머니한테 비교를 해대질 않나. 급기야 막내 신우녀는 싸가지 없다. 나는 문장 하나를 딱 보냈는데 아우 진짜 지들끼리 제 욕을 퍼붓는다고 미친 듯이 카톡을 보내서 제가 감히 끼어들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부모님을 각자 챙겨드리기로 얘기를 이미 끝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얼마를 드린지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라면서 어떻게든 내가 일부러 차별을 해서는 돈을 차인하게 용돈을 준 게 아니라는 걸 어필하려 했지만 예상하시는 대로 아무도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중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애기가 안 통하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조차 하기 싫어 죽겠다며 남편을 그 단톡방에 초대를 했고요. 제가 남편을 초대하자마자 시댁 것들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도 대화를 먼저 하지를 않대요. 마치 짠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억지로 남편을 초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고 저는 퇴근할 때까지 카톡 내용들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퇴근길에 아예 시댁년들 카톡방에서 들은 말들을 전부 다 캡처해서는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오늘 너 보기 싫어서 친정 가서 자고 갈게.
나 낳아주신 내 부모님이 당연히 먼저인데 니네 엄마랑 누나들은 지들이 뭔데 나한테 우리 엄마보다 니네 엄마를 더 챙겨란 말이야. 어디서 그런 얼토당토 없는 생각을 배워와서는 나한테 강요를 하려들어. 작년부터 니네 식구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버이날이 나한테 뭐 돈 뜯어내기로 작정한 날인 거니? 라면서 남편에게는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 네 부모 난리 난 것도 혼자 해결하고 사과를 하든 돈을 더 쥐어드리던 알아서 하란 말을 남기곤 정말로 제 친정에 갔어요. 집에 가자마자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앞에서 화가 나 죽겠다면서 열불을 토해냈고요. 제가 겪은 말들과 제 카톡들을 보자 엄마도 뭐 그런 시댁이 다 있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고 급기야 결혼도 안 하고 싱글로 살고 있는 오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거 시집 잘못 간 거 아니야? 라면서 혀를 차는데 그때 밖에서 신유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와 제 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글쎄 시누이들 셋이랑 시어머니가 사돈 어려운 줄을 모르고 저희 친정에 찾아온 겁니다. 뒤에 보니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내 집 주소를 찾아내서는 왔나 싶어 물어보려고 했으나 그럴 새도 없이 시댁 것들은 제 집안으로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저희 엄마를 향해서 딸이 왜 그따위입니까? 어떻게 아들을 구슬렸길래 우리한텐 딸랑 20만 원을 끝을 내고 사돈한테 돈방석을 주냐고요? 라면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꼴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아빠랑 오빠 그리고 제가 셋이서 동시에 그것들을 말리고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달려갔고 제 손을 뿌리쳐대는 둘째 신우한테 아니 남의 SNS 찾아낸 것도 모자라 이젠 친정집까지 찾아내요?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내 부모 내가 잘 챙겨주겠다는데 형님들이 뭔데 감나라 배나라입니까? 돈이 모자르다 싶으면 형님들이 직접 돈을 더 챙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줄 돈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돈을 뺏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시어머니 돈을 더 챙겨줍니까? 어머니가 저 낳으셨어요? 라면서 달려들다 말고 급기야 저를 가장 욕보였던 둘째 신우 앞으로 달려가 소리를 지르며 큰 키로 기선제압을 하자 오빠는 제가 한 대 치기라도 할까 싶었는지 아님 일부러 시누이들을 겁주려고 그랬는지 야, 너 저번처럼 또 사람 패지 마라. 지금 너 더 빡쳤어. 그러다 사람 죽어. 라면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말을 듣던 그 순간 저 진짜 속으로 웃겨서 밖으로 실수할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나 말리지 마. 오늘 하나 죽여버리라니까. 라면서 오빠의 장단에 맞춰주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어렵지 않다며 무기 될 만한 것을 찾겠다고 집안을 두리번대다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큰형님이 야 저거 칼 들고 나오려나 봐 라면서 자기 앞에 서 있던 동생들 등짝을 때리면서 시어머니 팔목을 붙잡고 막 집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그 순간 남편이 집 앞에 도착해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더라고요. 이제 보니 시댁 것들이 저희 집에 먼저 찾아가서는 저를 보고 한번 혼쭐을 내주려다가 제가 집에 안 들어오고 곧장 친정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에 배알이 꼴린 건지 단체로 힘을 합쳐보겠다며 저희 집에 따라 찾아오려고 제 방 화장대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카드 명세서에서 제 친정 집 주소가 찍혀있는 우편을 발견해서는 그 주소로 그대로 찾아왔더라고요. 시누이들이 나갈 적에 수적으로 밀린 남편은 누나들이 말려대고 잡아당겨서 곧바로 따라 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금 늦게 출발을 해 이제야 저희 친정에 도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저희 집 주소가 헷갈렸는지 제 카드 명세서 봉투를 그대로 손에 쥐어들고는 친정에 찾아온 남편은 오빠가 열어준 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형님 이라고 고개 숙여 사죄를 하며 나와 씨 진짜 나 쪽팔려 뒤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라며 치들 가족들을 향해 소리부터 질러대며 밖으로 잡아당겨 쫓아냈고 저는 그렇게 나가는 시댁 것들한테 칼이 아닌 시원한 고춧가루 바가지를 선물했습니다. 재수없다며 소금이라도 뿌리려 했는데 집에 있는 소금이 조금밖에 없길래 우리 엄마 쓰시는 고춧가루 통을 들고 와서는 집 밖으로 따라 나가 엘베 기다리는 그년들의 비명소리를 들어보며 아유 이 그지 같은 것들 어디서 그지 근성을 며느리한테 옮겨 씌우려 해? 야, 이 무식한 것들아. 니들 낳아준 니들 부모는 니들이 챙겨 이것들아. 능력 없어서 지들 부모한테 돈방석 하나 못 만들어주는 니들 스스로를 탓해. 어디서 엄한 며느리한테 친정 엄마까지 욕보이며 덤탱이를 씌울라 해. 확 달 진짜 이걸 확 버물어버릴라. 하면서 몇 번 던질 신용만 하다가 급기야는 안 되겠다며 고춧가루를 확 퍼부어 던져버렸고요.
그 순간 저희 친정집 현관 앞은 정말 순식간에 허공부터 시작해서 오만 군데가 다 시뻘건 가루로 범벅이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네요. 콜록거리며 기침하는 것들 피해서 저는 혼자 오빠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무사히 들어왔고, 밖에선 남편이 그 와중에 또 시비가 걸리면 진짜 부부 사이가 끝장일 거라 생각을 한 건지 기침을 해대면서 시댁년들을 엘베로 태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시댁 것들은 지 아들 손에 이끌려 사돈댁인 우리 집에 왔다가 뼈도 못 추리고서 고춧가루 범벅이 되어 도망치듯 떠났고요. 저는 두고두고 그 순간 사람 패지 말라는 재치를 발휘한 오빠에게 고마워하면서 그날 속 편하게 내 집 화장실에서 살짝 묻은 고춧가루를 씻겨냈네요. 당연히 카톡방은 바로 탈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댁년들 넷을 모두 다 차단시켰고, 남편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고춧가루 너무 심했잖아 라면서 보낸 문자에 심해? 이게 심한 거야? 내가 네 엄마 누나들한테 받은 그 수모들과 우리 엄마가 들은 욕은 심한 게 아니고?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너도 그 핏줄이 맞구나? 나 너 같은 애랑 도저히 같이 못 살아. 이혼 소송할 테니까 니네 엄마랑 누나들한테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해. 라고 답장을 하곤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남편은 졸지에 이혼 소송하다는 와이프 한번 설득해본다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도 점심시간에도 그리고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예 반차라도 낸 건지 퇴근하는 시각에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결국 저는 그날 남편으로부터 자기 가족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무개념처럼 행동할 줄은 몰랐다면서 사람 많은 카페 안에서 제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까지 보였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내 결혼 생활에 절대로 다시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각인시키며 내게서 그것들을 완전히 떨어뜨려 놓는 게 네가 나와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일렀고요. 그날 남편은 자신의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카톡을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급한 건 회사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몰래 연락을 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제 앞에서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절대로 시댁 식구들의 말 한마디도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날 저는 곧바로 저희 신혼집으로 남편과 함께 퇴근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단 말에 저희 아빠부터 오빠까지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는 엄청나게 으름장을 놨고요. 남편은 뒤에서 시댁 것들한테 뭔 말을 어찌했는지 시댁 식구들도 집으로 찾아오는 짓거리를 하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연락이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집 사람들이 가족들과 인연을 끊는다 할 때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까지 독하게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내가 지지리도 개념 없는 것들이랑 상종을 해보니 왜 연락을 끊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겠더군요. 이래야 내 속이 편안해지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도 내 SNS를 염탐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 우리 둘째 형님을 봐서라도, 그리고 결국 뻘짓하다가 멀쩡한 며느리를 놓쳐버린 우리 시댁것들 모두를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제 SNS에 좀 더 시댁것들이 질투하다 못해 환장할 만한 좋은 것들을 저희 친정과 열심히 공유를 하면서 자랑하고 살아보려 합니다. 가끔 SNS를 할 이유도 없고 한참 재미가 없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제가 제 일상을 드러내야 할 이유가 생겨버렸네요. 어디 한번 얼마나 공기업 다니는 딸내미가 친정부모를 살뜰하게 잘 챙기는지 두고 보라 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